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경태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컨텐츠는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 간략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한국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소개, 마지막으로 드라마 QA,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의 하나의 서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 QA 총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여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개인 소개인데요. 저는 석사 때부터 인공지능의 큰 축 중에 하나인 자연어 처리 분야를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때도 자연어 처리 쪽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석사 진학했고, 석사 이후에 다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년 반 정도 기계학습이랑 그리고 정보검색 관련된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아마존 리서치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리서치 인턴으로 이제 알렉사에서 이제 지식 리즈닝 팀에서 한 세 달 정도 일을 했고요. 그때 알렉사 음성 스피커에 이제 지식 검증하는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에 운 좋게도 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하게 돼서 현재 12개월 정도 지능형 컴퓨팅 연구실에서 연구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 개발해왔던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VQA는 이제 시각 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예제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편한데요. 어, 다음과 같이 이제 VQA는 주어진 사진으로부터 사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What scene is this? 하면은 이제 리빙룸이다 라고 AI가 답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Is there a coach in the image? 라고 하면은 뭐 yes라고 대답을 하네요. 이런 것처럼 이제 사용자 입력 사진과 질문에 대해서 기계가 답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럼 해당 시스템 왜 필요하냐? 현재는 이미지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동영상으로 이 이미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동영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 징후라든지 아니면 알고 싶은 물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의를 한다고 치면 이런 데서 있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던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VQA가 동작하느냐 가장 심플하게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입력으로는 이제 사진이랑 그리고 질의가 있습니다. 이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근 다 벡터 형태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바꾸죠. 그리고 질의도 똑같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온 이 두 가지 질의와 사진 벡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최적의 답변을 리턴하는 그런 형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이제 VQA가 연구 개발되어 온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2014년 15년도에 처음으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 시작됐는데 이제 초기의 VQA 시스템은 이제 이미지를 그리드한 피처로 변경한 후에 이제 자연어 아까 말씀드린 자연어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를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유니파이드 된 피처로 만든 다음에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사진을 보면 이 사진에서 사진을 그리드한 피처로 바꿔가지고 1024 디멘전 형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고 벡터로 바꾸고
지리도 이제 LSTM 계열의 엔코더에 넣어가지고 또 1024 형태의 디멘전의 벡터로 바꿉니다. 이 두 벡터를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유니파이드 벡터를 만들고 그냥 유니파이드 벡터를 다시 fully connected layer에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how many holes are in the image 하면은 정답은 2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한 16년 이때까지는 이제 점차 이미지랑 지리 간의 이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어텐션 방법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질의응답 부분을 좀 다르게 변형을 했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뭐 하이어라키컬하게 뭐 바꿔가지고 표현을 했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LSTM 돌린 거랑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성능은. 하지만 여기 이 논문의 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랑 퀘스천을 두 개를 서로 어텐션 해가지고 이제 유니파이드 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해결하라고 시도를 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제 그리디한 피처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그리디한 피처가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진 하나를 같은 크기의 픽셀로 그리드하게 자를 경우에는 어텐션 할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커지고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보시면은 왼쪽이 그리드한 방식인데 지금 이제 예제에서는 좀 그리드를 좀 크게 나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엄청 작은 픽셀 하나하나를 이제 그리드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텐션의 구조 자체가 특정한 픽셀이나 아니면 만약에 이 이미지를 뭐 200개의 채널인 CNN으로 넣었다고 하면 200개의 채널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정한 피처에 너무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질문이 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하면 이 사람 한 명이 머리 하나에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아 사람이 한 명 있어 라고 예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텀업 방법을 좀 제안을 하는데 바텀업 방법은 그냥 픽셀로 잘라서 이미지 피처를 뽑지 말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먼저 한 다음에 뽑혀진 오브젝트의 그 피처를 뽑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가지고 한 2, 30개 정도의 오브젝트를 뽑은 다음에 이 뽑혀진 크기의 오브젝트에 있는 피처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한 2, 30개 되는 오브젝트의 피처들이 뽑히겠죠. 그래서 그 2016년부터 한 19년도까지에는 이렇게 바텀업 방법에 모델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Fast RCNN이라는 오브젝트 디텍터를 활용한 방안이 제안이 됩니다. Fast RCNN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적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이 이미지가 엄청 크게 있으면 이 이미지의 각 픽셀마다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이렇게 한 픽셀을 움직이면서 어떤 특정 포지션, 여기서 이렇게 네모난 이 포지션에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을 예측을 합니다. 이때 이 특정 포지션은 앵커라고 불리는 특정 크기인데 여기서는 7개인가 9개인가의 그 앵커 박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 네모진 앵커 박스를 현재 픽셀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추출해가지고 이만큼의 영역에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또 같은 지점에서 이 세로로 기른 이 네모 영역 이만큼이겠죠. 이 영역에서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9번 반복해요. 한 픽셀마다 슬라이딩 윈도우 형식으로 뭐 이렇게 쭉쭉쭉 가서 9개 해가지고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를 계속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이 예를 들어서 0.8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라고 스레시홀드를 정했으면 만약에 0.8 이상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위치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냐 뭐 사람이냐 개냐를 디텍션하는 분류 문제를 또 한 번 풉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은 오른쪽과 같이 위치를 뽑고 위치 중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부분은
뭐 이 오브젝트가 뭐냐, 카냐, 뭐 말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를 분류한다는 거죠. 실제로 2015년도에 이제 Fast RCNN의 뭐 예제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렇게 자동차, 페데스트리안 그리고 뭐 바이스클, 트럭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모습을 이제 예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이후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을 푼 모델들이 대두가 됐는데요. 해당 모델은 이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뭐 센텐스가 하나를 인풋으로 들어갔고 그 센텐스가 14개의 토큰, 그러니까 14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치면 14개의 단어를 워드 인베딩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벡터 형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14개 곱하기 300차원의 벡터, 그러니까 14개의 벡터가 되겠죠. 가 각각 단어마다 매핑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 RNN, LSTM 형식으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엔코더에 넣고 그 워드 인베딩을 다시 엔코딩한 결과를 여기까지 왔다고 칩시다. 준비해 놓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Fast RCNN 같은 걸로 K개의 오브젝트를 뽑습니다. 그 K개의 오브젝트를 2048 디멘전의 벡터로 바꾸죠. 만약에 10개의 오브젝트를 뽑혔다 하면은 K가 10이 됩니다. 그 벡터를 다시 여기까지 가서 이 14개의 단어와 10개의 오브젝트 간의 어텐션을 하면 해서 이제 다시 유니파이드 된 그 피처를 뽑고 이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넣어주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걸 비주얼 퀘스천 이전 단계로 대부분 여겨지는 이미지 캡셔닝 문제에 대입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미지 캡셔닝은 인풋이 이미지로 들어가고 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드는 태스크입니다. 이 경우에 어텐션을 붙여서 한번 해보면 인풋으로 이 사진을 넣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Fast RCNN으로 다 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위와 같은 그 로직을 돌리면 첫 번째로 이제 2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포커싱 된 오브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큰 박스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2가 생성된 다음에 man이 생성이 됐는데 이 man이 어디에 가장 어텐션을 많이 줬냐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man, 사람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단어로 playing이 생성이 됐는데 이 playing이 생성될 때의 그 어텐션 스코어를 보니까 이 playing이라는 이 오브젝트, 뽑혔던 오브젝트에 어텐션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risbee in a dark field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어텐션을 줬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얼라인 되는 단어를 우리들이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을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드한 픽셀에 만약에 어텐션을 하면 여기 되게 조그만한 이 픽셀 하나만을 포커싱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맨이 사람인데 여기 이게 너무 작은 픽셀 하나에만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다음에 어텐션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전체에 대한 피처를 뽑아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를 기반으로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거치는 형태로 발전이 됐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19년부터는 그냥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이랑 그리고 자연어 인포메이션을 한꺼번에 그 프리 트레이닝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됐는데 그게 비주얼 버트, 빌버트, 픽셀 버트 형식으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신 기술이라서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자력연에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을 한국어로 만들고 싶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한국어 데이터를 라이센스 문제나 뭐 이런 저런 걸로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하는 과제 중에서 비주얼 퀘스천 한국어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해당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영어 학습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영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국어 데이터를 만들 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 두 번째로 데이터를 만들 때 기왕 만들 거면
좀 너무 쉬운 문제 아니면 기계가 너무 잘 맞추는 문제 말고 좀 어렵고 잘 못 맞추는 문제를 에 관한 학습 데이터를 좀 더 만들어서 성능을 좀 더 올려보자. 그래서 액티브 러닝 두 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어 학습 데이터니까 다랑 영어 학습 데이터에 관련된 질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사진만 넣어가지고 이 사진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실제 사진을 보고 질문을 만들 때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질문 후보 리스트를 쫙 한 이미지당 한 10개씩 뽑아가지고 그거랑 유사하게 좀 참조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내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된 질문이랑 사진을 토대로 또 답변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모델도 만들어 가지고 해당 질문의 답변도 뭐 상위 5개 정도 뭐 이 중에서 답변이 있을 만한 것을 5개를 뽑아줬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만들 때 좀 더 쉽게 좀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해당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은 약간 힌트를 줄 뿐이지 이걸 직접 활용하지 못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작업자가 직접 확인해서 질문을 다시 좀 구조를 바꾸거나 다시 만들고 답변도 틀렸으면 다시 바꾸고 아니면 더 좋은 답변으로 직접 타입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질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사진을 플래툰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바꿔서 차원을 맞춰주고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갔는데 트랜스포머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실험을 해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한 트랜스포머 구조로 바꿔가지고 셀프 어텐션 단계를 좀 지우고 인코더를 만들고 디코더를 만들어서 디코더 마지막에 뭐 LSTM 만들어가지고 생성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영어 데이터니까 영어 데이터를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바꿔서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좀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답변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영어 데이터는 있는데 한국어 데이터는 매우 적거나 없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더 정확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VQA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국어 전이학습을 활용한 한국어 VQA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FastRCNN을 활용하는 모델과 구조는 같은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버트 기반의 XML 로버타를 사용했고 두 번째로 그 워드 임베딩을 썼는데 멀티링구얼 워드 임베딩을 사용해서 한국어랑 영어든 뭐 다른 나라 언어들의 학습 데이터를 모두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는 그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뭐 멀티링구얼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뭐 기본적으로 사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면 영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똑같은 벡터 밸류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랑 한국어는 이제 벡터로 바꿀 때 다른 벡터 밸류를 갖겠죠. 근데 좀 상상을 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의 경우 영어든 한국어든 그냥 똑같은 벡터 밸류를 리턴하는 우리가 머신을 만들었다고 치면 기계는 어차피 두 가지 벡터,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도 벡터를 받고 자연어로부터 벡터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로 썼나 영어로 썼나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벡터만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가 만약에 의미가 같은 질문이면은 같은 벡터를 갖도록 만드는 머신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링구얼 워드 임베딩을 만들었는데요. 뭐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그 모노링구얼 워드 임베딩을 만들면 그러니까 그 한국어랑 영어 임베딩을 따로따로 학습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 피자랑 한국어 피자랑 벡터 스페이스에 딱 놓으면 굉장히 다른 밸류를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를 찾았는데 그 파라미터가 영어랑 한국어가 뭐 같은 의미를 가질 때 같은 벡터 밸류를 갖게 만드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단어끼리 같은 벡터 밸류 가지니까 센텐스로 이걸 늘렸어도 거의 유사한 센텐스 벡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어랑 한국어의 단어 벡터를 매핑하는 그런 시스템을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한번 했는데요.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한 200개 정도 이제 영어랑 한국어 바이링걸 딕셔너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최적의 매핑 그 벡터를 찾는 매핑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웨이백 그런 그 머신러닝을 한번 돌려가지고 그 한국어랑 영어의 단어 인베딩을 같게 만들어 줬습니다. 의미가 같을 경우. 그래서 이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어 데이터는 50개의 VQA 데이터만 쓴 거예요. 쓰고 8만 개의 굉장히 많은 영어 데이터로 다국어 VQA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한국어는 50개라서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해당 모델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테스트한 결과를 예전에 제가 발표한 걸로 한번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직접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봅니다. 업로드를 하고 이제 해당 사진에 연관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진 속 남자가 잘생겼습니까? 하면은 뭐 예스라고 했는데 좀 당연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우리 애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영어 데이터로 8만 개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영어도 당연히 잘 대답을 하죠. How old are they 하니까 뭐 30살쯤 보인다 라고 하네요. 좀 적어도 되는데 더. 그리고 뭐 한국말로 너 거짓말 못하지라고 하니까 노라고 하는데 원래 그 시연을 하기 전에 테스트했던 건 예스라고 얘가 대답을 잘했는데 가끔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대답을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얘가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답을 못 찾아서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예요. 또 다른 사진으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질문을 Are there any goals? 하니까 뭐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날씨가 좋습니까? 하면은 뭐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 yes, no 질문이니까요. 그렇지만 날씨가 어떻습니까? 와 같은 걸로 하면 날씨가 뭐 sunny하다라고 잘 대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얘가 그래도 대답을 잘 해요. 다국어 모델로. 한국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거의 넣지 않았음에도 대답을 잘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모델로 저희가 그 드라마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경진대회 이게 European Competition on 컨퍼런스였나? 하여튼 ECCV라는 그 컴퓨터 비전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열린 경진대회 중에 드라마 QA라는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해서 저희가 소개했던 모델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정보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도 실제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도 VQA입니다. 똑같습니다. 비디오 QA는 이제 영상 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아까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사진을 가지고 했던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사진이 동영상으로 프레임으로 쭉 늘어진다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상 분석 시스템에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쉬운데 뭐 낙상 사고, 영상 CCTV 분석을 통한 낙상 사고 아니면은 뭐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 징후를 에 대해서 감지하거나 폭력 성향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엑스레이 스캔하는 거에서 뭐 위협이 감지되는 물품을 만약에 감지시키는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그 온라인 강의할 때 특정 학생이 딴짓하는 거를 디텍션하는 그런 영상 감지 시스템이거나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죠. 좀 구체적으로 백그라운드 다운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틀어놓고 뭐 이 학생이 졸고 있니? 잠자고 있니? 뭐 위협이 감지됐니라고 계속 막 프레임마다 계속 물어보면서 만약에 예스가 뜨면 알람을 알려주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셋을 드라마 QA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라마 QA 데이터셋을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드라마 QA 자체는 드라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는 Question Answering Task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영상 그리고 영상 속의 화자 간의 대화, 여기 보신 이런 이 프레임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제 사람들이 대사를 치잖아요. 그 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자의 감정, 그리고 그 사물 간의 관계 같은 정보들을 토대로 기계가 이 영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ow is 혜영's hairstyle 하면은 뭐 혜영은 뭐 긴 커리 헤어를 가졌어. 뭐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뭐 자랑 먼저 하면은 저희 이제 이 대회에서 그 퍼블릭 스코어 기준으로 준우승했고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준우승했을 때 발표했던 슬라이드인데요. 해당 대회에서 우리가 좀 집중했던 거는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아니 그 동영상도 있고 화자 간 대화도 있고 감정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사물도 있고 질의응답도 있고 막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피처, 그러니까 어떤 특징에 집중해야 우리가 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되게 단순한 하이퍼시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은 그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따왔는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진 하나가 아니고 영상이니까 이게 스트리밍이에요. 그래서 각 시간마다 이 이미지마다 뭐 시간이 뭐 0.1초에서 0.2초, 2초마다 3초 뭐 이렇게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를 피처로 바꾼 거를 시계열 형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바이올렛 셈 돌리고, 당연히 여기 대사도 뭐 0.1초에 엄마가 얘기했으면 0.2초에 딸이 뭐 대답했고 하니까 애초에 LSTM으로 그 스트리밍 형식으로 바꿨던 거를 또 한번 이제 시계열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거기다 또 질의응답도 뭐 시계열 형식의 이제 그 데이터니까 바이올렛 셈 해가지고 뭐 피처를 뽑고요. 이 피처 뽑은 것들끼리 어텐션을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뽑는 게 기본인데, 이때 이제 저희가 좀 제안했던 거는 그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 정보에서도 각각 인셉션이나 레즈넷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델마다 좀 다른 피처들을 뽑잖아요. 오브젝트 디텍션도 다른 피처를 뽑는 것처럼 좀 다양한 모델의 이미지 피처를 뽑는 백본을 써서 그 좀 딥한 그 안에서 이제 어텐션 해가지고 딥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으면 성능이 올라갈 거다라는 가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에서 질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면 성능이 올라갈 거다라는 되게 단순한 가정하에서 모델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것이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 on Bird and Glove인데요. 저희가 이제 버트 모델이랑 글러브 모델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질의응답 데이터랑 또 그 디스코스, 그러니까 뭐 화자간 대화할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이제 버트랑 그 워드 임베딩 같은 거를 컨캣네이션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컨캣네이션 하는 게 성능이 항상 이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했던 게 이 워드 투백 같은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버트에 비해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파악하는 게 좀 약하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워투백이나 글러브에서 특정 워드 임베딩에 픽스돼 가지고 그 학습 때 이 특정 단어들만 뭐 밸류 값이 훅훅 바뀌는데, 그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으면 성능이 올라가겠다. 웨이트 파라미터를 찾으면 해서 해서 이제 이 워드 벡터랑 그 버트 임베딩 사이에 양방향 어텐션 넣어가지고 서로 어텐션에서 서로 배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LSTM에 씌워가지고 시계열 처리를 한번 해주고 이 피처를 활용해서 넣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72.66의 그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한 2점 정도 그 높은 성능을 보였고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발표나 아니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 아래 이 족밥 그 골뱅이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